안녕하세요. 신탁고수 원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 공증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이고요. 유언 공증도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와 더불어 이제 유언 대용 신탁, 제가 하고 있는 상속, 증여, 후견 등 가족 신탁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요. 같은 연장선이라고 하면 상속 계획을 미리 수립함으로써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 법학 차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국책 연구 보고서는 온나라 정책 연구라는 프리즘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공개로 올리지만 일부 민감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공증 활성화 방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2018년 12월 달에 했고요. 법무부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법무부인 한미, 이게 아마 공정인가 법무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했고 한 2천만 원 정도 계약 금액으로 했네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연구 보고서입니다. 이것이 연구 보고서인데 화면을 좀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가지고 있다. 페이지 넓이 맞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법무부 연구사업 용역인데요.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 공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쭉 좀 훑어볼까요? 자, 목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유언 공증 제도에 대해서 개관, 유언 제도에 대한 개관, 유언 공증에 대한 개관 이렇게 되어 있고 유언 공증 제도의 운용 실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거로 사인 증여와 유언 대응 혜택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유언 공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여기 오늘 주로 논의할 내용입니다. 정인 요건을 완화하고 결격 사유를 보완하자. 유언자가 비성령 후견인 경우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유언 능력 여부에 대한 확인, 장애인의 구수 완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또 민감한 부분이죠. 예금 집행, 유언 공증의 집행에서 예금 집행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 공증 정서의 보관, 데이터베이스화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일본의 유언 공증 제도에 대한 언급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언 공증과 자필 유언서가 병존하다가 유언 공증으로 가다가 그 일본 대지진 등 이슈로 공증 증서가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유언 신탁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유언서를 작성, 공증 유언서를 작성해서 신탁은행에 보관을 하고 신탁은행이 유언 집행자가 돼서 유언이 효력 발생, 즉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신탁은행이 유언 집행자로서 유언 집행을 하는 그런 구조의 신탁 상품이죠. 이렇게 하다가 이게 2012년도부터 이제 유언 대용 신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설명이 여기 조금 부족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체코, 미국의 유언 공증 제도도 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공증제도 열심히 활용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공증의 부족한 부분, 아니면 공증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은 공증을 자문해드리고 공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유언 대용 신탁, 상속 신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언 공증 제도의 운용 실태, 현재 실태인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이 공증 사건들을 취합하는데 유언 공증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유언 공증에 관한 통계나 자료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거는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공증사무소 현황 분석에서 이제 일부 이분이 확인할 수 있는 몇 개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유언 공증 건수를 추정해 본 겁니다. 이제 갑 소재, 서울 소재 갑 공증사무소에는 현재 한 128건 연간 하고 있다라는 정도. 적은 숫자 아닙니다. 많이 하는 데를 골라서 한번 한 것 같고요. 공증사무소 한 100건 정도, 병사무소 한 30건 정도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유언대용 신탁에 대한 언급은 아마 이분들이 유언대용 신탁을 제대로 몰라서 아마 좀 정확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건 좀 생략을 하고요. 공정 문제점도 뭐 정인이 필요하다는 부분, 정인 요건이 까다롭다는 부분은 뒤에 완화 제도 개선 부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좀 핵심 내용만 살펴보기 때문에 이걸 쭉 넘겨보다가 예, 이제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현재 실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언 공정의 집행입니다. 집행, 유언 공정의 집행. 이건 공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은행에서는 유언 공정이 오로지 한 번 있었다는 점에 대한 의문, 그렇죠? 다른 유언 공정이나 아니면 자필 유언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점으로 가장 마지막에 한 유언서가 유효하고 나머지는 체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풀 수가 없습니다. 은행, 증권사 토탈해서 다 못 풉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상속 분쟁도 우려가 되겠죠. 그래서 수증자의 예금 인출, 예금뿐만 아닙니다. 주식, 펀드 등 증권, 은행, 보험 이쪽 전부 다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유언공증의 정보는 있다 해도 추가로 유언 집행자에게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임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동의서 제출될 때 예금에 응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수증자가 소송을 통해서 인출하겠죠. 엄청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일반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고 현재 신탁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언공증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유언공증이 제대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다고 신탁 고수는 여러 차례 주장을 했고요. 그게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금융자산 집행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분은 이제 금융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 금융사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이죠. 일단 지금 뭐 여기에서는 이제 법무부나 공정인협회가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예금 인출에 관한 유언 공증 집행 시 응하도록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요청할 필요도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해줘야죠. 적법한 유언 공증인지 마지막에 한 유언 공증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의 변제와 유사하게 유언 공증서를 들고 형식상 유언 공증이 적법하다고 하게 보이는 유언 공증서에 대해서 예금을 금융자산을 인출해 주더라도 나중에 다른 말하기 없기 쉽게 예를 들면 이게 이중변제 위험을 없애주라는 얘기인데요. 그게 필요. 또 하나가 이제 유언공증증서의 보관과 데이터베이스화인데요. 이것도 저도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유언공증이 활성화되려면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고요. 자, 이분은 이제 실제 경험치를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공증사무소로 와서 유언공증서를 찾고 있는데 협조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돌아가신 분의 장손인데 망인이 100억 원대의 상속재산을 남겼고 생전에 장손자인 자신에게 재산을 많이 남긴다는 취지의 유언공증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유언서를 찾고 있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문제이냐? 공증인은 20년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공증사무소가 폐업하더라도 주위 다른 공증사무소에 공증서를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은 유일합니다. 망인이 살던 곳, 활동하던 곳 주변의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이게 가르쳐 준 건가요? 진짜 어려운 문제죠. 돌아가신 망인의 주소지, 과거 주소지를 전부 다 찾아서 인근에 있는 공증사무소를 다 뒤져라는 얘기고요. 그것도 없으면 활동하는 곳, 주로 이제 근무처가 되겠죠. 근무처 주변에 공증사무소에 연락하여 확인하라고 할 때, 연락하면 안 알려줍니다. 실제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공증사무소 확인하였으나 공증증서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찾을 수가 없죠. 공증사무소가 자주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살다 보면 여러 군데를 옮겨 살게 되고 직장도 변화가 있죠. 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구조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유언 공증증서를 찾아주면 현상금 3억 원을 주겠다고 편지를 각 공증사무소에 보낸 사례가 있다. 이 현상금까지 합니다. 이분은 뭐 100억대를 상속 유증받으면 3억 원 정도까지는 쓸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하시라. 데이터베이스 하시라. 보존기간 50년 당연히 내리게 돼요. 50년도 안 됩니다. 망인이 돌아가신 이후 시점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기간을 따져서 보존기간 내려야 되고요.
뭐 유언 공정증서를 별도로 준비해라, 철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하라. 데이터베이스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고요. 근데 데이터베이스화를 했다 하더라도 자필 유언서가 만약에 유언 공증의 마지막 공증이 오늘이고 내일 자필 유언서가 있다면 오늘의 유언 공증은 철회된 것으로 보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유언 집행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이것들은 오늘은 정렬하고 일본의 사례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일본은 잘했습니다. 전자판 유언 등록 시스템을 이미 마련했습니다. 마련했고 2014년도에 한 해 유언 공증만 10만 건이 넘죠. 이 중에 유언 신탁으로 신탁은행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유언 공증의 이중 보증 시스템이 도입된 배경은 동일본 대지진 이 시점에 일본은 유언서를 만들고 보통 집에 금고가 일본에 금고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금고 안에 돈과 그 다음에 유언서를 보관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지진이 나게 되면 집도 무너지고 공증사무소도 무너지죠. 그래서 공증문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서 공증증서를 이중 보관한다. 하나는 공증사무소, 하나는 시스템에 넣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일본은 공증 건수가 집계가 되죠. 집계가 됩니다. 시스템으로 집계가 다 되게 돼 있고요. 신탁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유언서 보관 집행 건수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게 유언서를 찾는다 하더라도 집행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이 현재 유언 공증의 기능과 부족한 부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일본 2000년에부터 일본에서 신탁은행 이른바 유언 신탁 업무를 하면서 유언 공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요 다음 모델이 이제 유언 신탁은 유언 공증을 받아오면 신탁은행이 유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실 위험 때문에 그 다음에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 집행자로서 유언을 집행하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하고요. 요 다음으로 2011년도부터 신탁은행들이 유언 공증, 유언서 보관 집행 업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나 유언서 보관 집행 업무의 가장 큰 문제는 재산을 수탁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산 조사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전에 침해 등으로 해서 재산이 제3자한테 뺏겨버린다라고 하면 이 유언서 보관 집행 업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미국식 제도를 도입을 해서 유언 대용 신탁을 도입하고 생전에 신탁이 설정되고 재산이 신탁은행 명의로 가 있죠. 그러니까 재산 조사할 필요도 없고 돌아가시게 되면 소유권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해주게 돼서 아주 편리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증의 문제점 뭐 이런 부분들 쭉 있는데 뒤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 부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좀 많은데요. 프랑스 제도도 있고 이런 이제 제도들인데 자 이게 이제 이 연구 논문의 핵심 우리나라에서 유언공증제도 활성화 방안이 나와 있죠. 자, 유언공증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편익을 정지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정인수 완화 좀 물음표긴 한데 하고요. 그 다음에 결격 요건 조회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도 뭐 하고요. 유언공증의 철회에 대한 규정을 해야 한다. 만약 유언공증 했으면 유언공증 소에 가서 바로 철회를 갖춰야 된다 이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민법과의 상충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예금 인출에 관한 유언 집행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예금과 금융상품, 보험 이런 것들을 집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이 유언 공정에 따라 집행해줘도 이중 변제의 위험, 그 다음에 유언 공정이 마지막에 한 건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지 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보증에 늘리자 오케이. 그 다음에 등록제도 만들자 오케이. 좋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한 유언 등록 시스템 도입.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죠. 예방사법의 기능, 예방법학의 기능으로서 공정을 통해서 상속 분쟁을 많이 예방하고 그럼으로써 상속 분쟁으로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 좋은 얘기이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언 공정이 홍보가 되고 많이들 이용해야 저희가 하고 있는 유언 대용 신탁, 즉 상속 신탁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써 가족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진정한 법학, 예방 법학, 예방 법률 실무가 작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홍보도 강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유언 공정의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을 조금 디스하는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유언 공정을 대체하려는 4인 정려 계약이나 유언 대용 신탁 등에 비해서 유언 공정이 더 유용하다는 점을 공고할 필요가 있다. 이것보다는 4인 정려 계약도 좋고 유언 공도 좋고 유언 대용도 좋은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이라든지 재산 규모라든지 그런 걸 비교해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게 제가 보기엔 맞을 것 같고요. 자, 유언 대용 신탁을 위탁하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신탁 재산의 특수성에 따른 상속 관계라든지 유류분 반환 청구권 관련된 문제, 그리고 신탁 재산 관리에 대한 감시, 감독 문제를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거는 사실 이분이 유언 대용 신탁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 것 같고요. 자, 유류분 이슈는 유언 대용 신탁을 하나 아니면 이제 유언 공정을 하나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죠. 다만 최근에 유언 대용 신탁 재산이 돌아가시 1년 이전에 한 거면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다는 아주 좋은 판결도 있긴 했죠. 그런 거고요. 신탁 재산의 관리 감독의 문제. 이건 누가 하고 있죠? 신탁업자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직접 하고 있죠. 훨씬 더 효과적인 거고요. 유언 공정은 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종이 조각을 써놓은 거죠. 유언에 대한 계획을 써놓은 거라서 재산에 대한 관리 기능이 아예 없죠. 근데 이거는 신탁회사가 관리를 해주고 그 신탁회사를 국가기관인 금융위원회 그리고 그 하부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탁고수는 항상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고객들한테 정려계약도 가능하고 유언 공정도 가능하고 유언 대용 신탁 기능도 있는데 이 중에 당신의 가족 상황, 당신의 니즈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본인한테 맞는 건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이 제도라는 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동일한 기능 내지 유사한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선택지를 충분하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걸 고르도록 해주게 되고요. 그 선택지를 알려줄 때는 4인 정려와 유언 대용 신탁과 유언 공정의 장단점을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뭐 실제와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안 맞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지금 현재에는 유언 공정의 기능은 유언 대용 신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공정은 재산 분할 계획을 짜놓는 거고 신탁은 재산 분할 계획을 짜놓고 생전의 재산 관리 보관을 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 집행자의 기능인 상속 신탁 집행을 하게 되고요. 상속 개시 이후에도 자녀분들 나이, 손자녀까지 등 상속 개시 이후에도 재산이 맡기신 위탁자분의 고인의 의지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복합적인 종합적인 자산승계 계획입니다. 대신에 비용은 좀 더 들겠죠. 그리고 분쟁 예방이나 하는 예방사법적 기능들은 유언 대용 신탁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언 공정도 자문해 드리기도 하고 유언 대용 신탁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별로 유언 대용 신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언을 공정을 하시라고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실제 실행도 옮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유언 대용 신탁도 반드시 신탁회사가 하라는 상신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민사신탁도 안내해드리고
상담센터 안내해드리면서 민사와 상사의 장단점도 알려드리고 필요하면 그걸 두 개를 결합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선택을 고객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전에 했지만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 보고서 집합 사이트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인정려나 유언대용 신탁에서 공정의무화, 공정의무화를 하는 게 맞는지 이건 사실 비용이 더 들겠죠. 유언대용 신탁하면서도 비용이 드는데 공정까지 해야 된다. 합리성은 좀 떨어져 보이고요. 대신에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 촬영 등 나이나 건강 상태를 봐서 아니면 그걸 뭐 다른 보안 수단을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으로 다시 이중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였는데요. 의무화라기보다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유언대용 신탁 계약을 만약에 공정을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이런 이유에서 공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시겠다면 공정사무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하게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요. 한번 이 상속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유흥공증에 대한 제대로 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떻게 하면 보완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유흥공증제도는 반드시 여기 필자분이 하신 것처럼 등록 제도는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유튜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